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해볼게요. 예. 책에 원하는 정말 동네 북인가 환비에 대한 얘기 같은데 예. 제 생각에도 이거 제목 정말 잘 적어주신 것 같아요. 원화 동네 북 맞습니다. 네. 가슴 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원화, 엔화 이제 최근에는 뭐 중국 위안화까지 뭐 여행 갈 때마다도 사람들이 이거 환율을 엄청 신경 쓰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 나라의 화폐가 그만큼 이 가치 혹은 파워가 약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적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모관은행에 처음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는 상황에서 정말 궁금합니다. 그 중에 하나 배운 게 뭐냐 하면 당시만 해도 물론 지금보다 아마 더 심했을 겁니다. 당시만 해도 예를 들면 한국 회사들이 혹은 한국 정부가 해외에 나가서 돈을 이제 조달할 때 이자를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야 했고 또 우리나라 화폐는 아주 고질적으로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거죠. 왜 그럴까? 이것을 거기서 그 기본을 좀 배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 그 의견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이게 북한과의 대치, 전쟁 상황, 그렇게 우리나라가 북한과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전쟁 중에 있다. 맞습니다. 휴전이지만 전쟁 중에 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는, 한국은 여전히 3, 40년 이전과 꼭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쟁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좀 무감각해졌잖아요. 그죠? 한 달 후 내일 당장 북한이 뭐 무슨 도발을 하리라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해외 투자자들은 항상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뭐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었고 지금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이 만약에 도발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항상 그 위험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국에 이제 자금 조달할 때 이자를 더 내야 한다든지 원화가 저평가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은행 안에서도 그냥 코리아 리스크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건 지금도 앞으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펀더멘털한 근원적인 그런 조건이고 우리가 그냥 안고 가야 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이 뭐 부동산 때문에 좀 위태위태하다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벌써 그렇게 나오면은 외국 투자가들은 위험한 자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 중에 뺄 거는 뭔가. 그러면 한국이 꼭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침체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강달러 지금 현재 뭐 얼마입니까? 한 1,400 가까이. 네, 가까이 300만 후반대죠. 그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원화가 가장 약했을 때 달러당가 언제냐 하면 IMF 직후인가요? 네네. 그때 연말이 한 1995까지 갔었어요. 거기 가장 약했을 때고 제가 처음 기억하는 그 원화 달러 환율이란 것이 제가 처음 언제 모관은행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700 얼마 800선 뭐 그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뭐 이러한 1,400 정도의 아주 위태위태할 정도로 강달러인 상황이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1,500 정도까지는 불안하게도 올라갈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한 1,300 정도로 내려가는 그래서 안정되는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엔화 자체가 거의 뭐 역사적인 최저를 이제 기록할 정도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상대적으로 엔화는 굉장히 낮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이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달러당 엔화가 뭐 160 정도까지 육박을 해서 이제 넘거나 하게 되면은 일본도 그대로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유효하고 따라서 엔화는 지금도 아마
뭐라 그럴까요? 엔화 표시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전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엔화를 투자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에 들면은 아마 엔화는 틀림없이 아마 반등을 할 것 같다. 그렇죠. 금리를 아마 가만두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일본 은행이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다든지 매파 분위기로 좀 돌아선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엔화가 좀 강해질 거다 이런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환율에 대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환율에 많이 민감하실 거예요. 예. 왜냐면은 메인이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환율, 원화가 평생 정말 동네 북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리스크인데,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분단인 상황을 한 70년째 맞이하고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세대 같은 경우, 그리고 저보다 더 이제 한 20년 아래, 지금 MZ라고 불리는 젊은 친구들은 네. 아마 이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모를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네. 경우만 해도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외국 친구들이, 제가 이제 그 영어권 이렇게 친구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들 그래요. 북한이 미사일 쐈다 그러면 막 그 연락, 이메일이 옵니다. 네. TJ 괜찮냐고. 괜찮냐고. 근데 우리 아무 이상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지만, 외국인들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 투자자들의 그렇죠. 입장에서 외국에서 이런 전쟁 리스크가 있는 거는 엄청난 악재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만 해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원유 생산 국가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이렇게 요동치고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 날리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반응하는데 러시아 전쟁 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렇고요. 작은 원자재 하나 때문인데도 주식이나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망가졌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한국이 정말 약자가, 영원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북한 리스크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너무 많은 시장은 당연히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죠. 변동성도 그렇습니다. 크고 계속 네. 미사일 쏠 때마다 떨어지니까. 네. 이런 경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한국 주식 좀 사는 사람도 있다고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존점이 좀 팔고. 네. 참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네. 영원한 이 북한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영원한 환율의 약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일본 엔화 얘기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일본 엔화가 엄청나게 많이 싸잖아요. 10몇 년 전에 고 엔화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 그렇죠. 반토막 이게 수준이요. 원인이 딱 하나죠. 일본이 지금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보니까 0.25인가 0.5로 네, 계속 맞습니다. 아직도. 2017년인가 아무튼 그때쯤부터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 반면에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어느 나라 금리, 미국 금리, 한국 금리, 일본 금리 하면 표들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친절하게. 다른 나라도 봤는데 브라질은 13%, 15%, 아르헨티나는 100%, 75%에서 100%로 그러니까 거의 지금 외환위기가 온 거죠. 그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런 공급망과 수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만 정말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부터는 엔화가 이제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무작정 저금리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저도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네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이 환율 리스크는 북한의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한국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자산도 원화 하나뿐만 아니라 엔화든 위화든 달러든 많은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